여러분, 천하를 호령하던 호랑이 같은 장수가 전쟁터가 아닌 침상에서 최후를 맞이했다면 믿어지시나요? 삼국지에서 조조의 100만 대군을 호통 한 번으로 물리쳤던 전설적인 영웅 장비의 마지막은 너무나 허망했습니다. 깊은 밤 낭중의 군영 안에는 승리의 함성 대신 소름 끼치는 침묵과 병사들의 경악 섞인 비명만이 가득했습니다. 장비의 침소 바닥에는 그가 평생 휘둘렀던 장팔 사모 대신 주인을 잃고 나뉜 군은 싸늘한 육신만 남았습니다. 그를 해친 자들은 이름조차 희미한 일개 부하들이었고 그들은 장비의 숨통을 끌어버리고 급히 도망쳤지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며 화살 한 발 맞지 않았던 불사신이 왜 죽어야 했을까요? 그것은 적의 화살이 아니라 장비 스스로가 수년간 쌓아온 분노와 멸시라는 이름의 칼날이 돌아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영웅의 화려한 무용담 뒤에 숨겨진 잔인한 본성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은 대가를 보려 합니다. 장비라는 거대한 거울을 통해 우리 인생에서 진정한 힘이란 무엇이며 사람의 마음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됩니다. 지금부터 삼국지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암살 사건, 그 비극의 서막을 여는 늙은 호랑이의 시면으로 안내합니다. 한 시대의 영웅이 왜 가장 비참한 시체가 되어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는지, 그 소름 돋는 진실을 함께 보시죠. 인간의 본성이 바닥을 드러낼 때 권력의 정점에서 어떤 피바람이 부는지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장비의 죽음은 단순히 개인의 몰락이 아니라 우리 사회 리더십에 던지는 묵직하고도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자, 이제 술 냄새와 서늘한 살기가 감도는 그날, 밤의 군영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들어가 깊은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던 부하들의 칼날은 단순히 장비의 목을 겨눈 것이 아니라 그의 오만을 베었습니다. 평생을 지켜온 영웅의 명성이 단 하룻밤의 방심과 잔인함으로 인해 시궁창에 처박히는 순간을 목격하십시오. 적군에게는 공포의 상징이었으나 아군에게는 지옥의 사자였던 한 남자의 일그러진 초상을 지금 공개합니다. 수묵화의 검은 먹물이 화지를 가득 채우듯 장비의 인생에 들이운 어둠이 어떻게 그를 삼켰는지 파헤쳐 봅니다. 여러분은 이 비극을 통해 강한 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운명을 결정짓는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거친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장비의 마지막 침실, 그 소름 끼치는 현장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앞서 얘기했듯이 장비라는 인물은 참으로 묘하고 복합적인 성격을 지닌 인간 군상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유비가 돗자리를 짜던 시절부터 생사고락을 함께하며 오직 충의 하나로 버텨온 강직한 사내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아주 고약하고 이기적인 선민의식이 독버섯처럼 깊게 뿌리내리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당대의 지식인이나 이름난 선비들 앞에서는 한없이 겸손해지고 그들을 지극히 공경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는 그를 알고 예절을 아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가지지 못한 지적인 우아함에 대한 동경을 품고 허리를 굽혔지요. 하지만 반대로 자신과 함께 흙먼지를 마시는 병졸들을 대할 때는 눈빛부터 차갑게 변했습니다. 장비에게 병사들은 고통을 느끼는 인간이 아니라 자신의 명령을 수행하고 승리를 만들어내야 하는 소모품에 불과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실수를 하면 자비 없이 채찍을 휘둘렀고 매질을 당해 고통에 신음하는 부하를 곁에 두고 다시 술을 마셨습니다. 이것은 리더가 가질 수 있는 가장 잔인하고도 치명적인 도덕적 결함이었습니다. 유비는 이런 장비의 뒤틀린 인격을 누구보다 걱정하며 너는 부하들을 형벌로 다스리면서 그들을 곁에 두니 언젠가 큰 화를 입을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형님의 간곡한 충고를 들을 때마다 장비는 눈물을 흘리며 반성하는 척했지만 술 기운이 오르면 그 다짐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는 강했던 장비의 리더십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심리학적으로 보면 장비는 자신보다 우월한 존재에게는 인정받고 싶어 하면서도 자신보다 약한 자들을 짓밟으며 권력을 확인하려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공포를 충성심으로 착각하는 치명적인 오류에 빠져 있었고 그것이 자신의 목을 겨누는 칼날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영웅의 자부심은 오만이 되어 스스로의 눈을 가려버린 셈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힘의 역학관계가 주는 무서운 교훈을 발견하게 되는데 리더가 약자의 인격을 멸시할 때 조직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장비가 다스리던 군영은 겉으로는 엄격한 군기가 유지되는 듯 보였으나 속으로는 당장이라도 터질 듯한 원한의 화약고였습니다. 이제 그 화약고에 불이 붙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장비는 부하들이 흘리는 피눈물을 보며 그것을 자신의 강력한 권위라고 믿었습니다.
채찍이 허공을 가를 때마다 병사들의 가슴에는 지울 수 없는 증오의 문신이 새겨지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그 문신들이 모여 거대한 파도가 되어 자신을 덮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오직 자신의 분노를 배설하는 데 집중했습니다. 어느 날 한 부하가 장비에게 무릎을 꿇고 식량이 부족함을 호소했습니다. 장비는 그 부하의 얼굴을 발로 차며 내 놈이 배가 부르니 전쟁터에서 게으름을 피우는 것이라 고함을 질렀습니다. 정당한 요구조차 반역으로 몰아세우는 리더 밑에서 부하들은 입을 닫고 대신 가슴속에 서슬퍼런 칼을 갈기 시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지도자는 부하의 땀을 닦아주는 사람이지 부하의 피를 짜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비는 이 평범한 진리를 무시했고 자신의 무력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원한은 무력보다 강하다는 것을 역사는 장비의 비극을 통해 우리에게 아주 생생하게 보여주려 하고 있습니다. 그는 술에 취해 병사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화살 관역으로 삼는 기괴한 장난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공포가 지배하는 조직은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지만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리더를 배신합니다. 장비는 자신의 주변을 적으로 가득 채우면서도 자신이 안전한 성벽 안에 있다고 믿었던 가련하고도 어리석은 영웅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장비라는 인물의 전성기를 생각하면 가장 먼저 어떤 장면이 떠오르시나요? 아마도 장판교 위에서 홀로 조조의 100만 대군을 멈춰 세우며 호통을 치던 그 위풍당당한 모습일 것입니다. 당시 장비의 외침 한 번에 조조의 장수가 놀라 말에서 떨어져 죽었다는 전설은 그의 무력이 얼마나 압도적이었는지 잘 보여줍니다. 적벽대전의 승리 이후 유비가 총나라를 세우고 기틀을 잡을 때 장비는 명실상부한 1등 공신이자 제국의 기둥이었습니다. 그는 전쟁터에서만큼은 귀신 같은 감각으로 승리를 일구어냈고 적군에게 장비라는 이름은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나 승리가 계속될수록 장비의 내면에는 교만이라는 이름의 마약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천하무적이라는 확신에 사로잡혔고 그 누구도 자신의 권위에 도전할 수 없다고 믿으며 독선적인 통치를 이어갔습니다. 젊은 시절의 열정은 이제 타인을 무시하는 고집으로 변질되었고 그는 주변의 충고를 듣기보다는 자신의 감정을 쏟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영웅의 위엄은 점차 폭군의 광기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장비는 전쟁터에서 세운 공적들을 방패 삼아 자신의 폭력을 정당화하기 시작했고 병사들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흘린 피만 소중히 여겼지 이름 없는 병졸들이 흘리는 눈물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었습니다. 리더가 현장 실무자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그 리더십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집니다. 권력의 정점에서 장비는 자신이 만든 전설의 무게에 짓눌려 타인의 약점을 포용할 줄 모르는 속 좁은 임난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조의 대군보다 자신의 명령에 즉각 반응하지 않는 부하들을 더 증오했고 그 증오는 가혹한 체벌로 이어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비가 스스로 판 무덤의 첫삽이었음을 그는 몰랐습니다. 조정의 관리들이 장비의 과격한 행동을 지적할 때마다 장비는 내가 전쟁터에서 구한 목숨이 몇인데 감히 나를 가르치려 드느냐며 불같이 화를 냈습니다. 공로를 앞세워 법과 상식을 무시하는 리더는 결국 조직의 독이 됩니다. 장비는 자신을 대체 불가능한 존재라고 믿었지만 역설적으로 그 믿음이 그를 가장 쉽게 대체될 존재로 만들었습니다. 부하들은 장비를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장비에게 맞지 않기 위해 싸웠습니다. 동기부여가 사라진 자리에 공포가 들어앉자 군대는 생동감을 잃고 거대한 기계처럼 변해갔습니다. 장비는 병사들의 눈에 어린 살기를 잃지 못했고 그저 자신이 눈을 부릅뜨면 모두가 고개를 숙이는 광경에 취해 자신이 위대하다고 착각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진심으로 따르게 만드는 힘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강력한 힘도 화려한 언변도 아닌 바로 상대방을 인간으로 대우하는 존중입니다. 장비는 장판교에서 수만 명의 적을 막아냈지만 단 2명의 부하 마음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거대한 명성은 이제 작은 균열 하나로 무너지기 일보 직전입니다. 장비는 밤마다 술을 마시며 과거의 승리를 자축했고 그 술자리는 언제나 병사들의 비명으로 끝이 났습니다. 술잔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영웅인지 괴물인지 분간하지 못하게 된 순간 죽음의 그림자는 이미 그의 목덜미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천하를 얻고도 자신을 다스리지 못한 영웅의 비극은 그렇게 조용히 무르익어 갔습니다. 우리는 장비의 화려한 전성기를 보며 동시에 그가 놓치고 있었던 사소하지만 치명적인 부분들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가장 큰 나무는 가장 작은 도끼날에 쓰러지는 법이며 가장 위대한 영웅은
자신이 가장 무시했던 작은 존재에 의해 파멸합니다. 장비의 오만함이 불러온 이 피비린내 나는 역설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결말을 향해 달려갑니다. 이어서 관우의 죽음 이후 장비의 관계가 어떻게 극에 달하게 되는지, 그리고 두 부하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반역을 꾀할 수밖에 없었는지, 그 긴박한 심리적 압박의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비의 인생에서 가장 참혹하고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결정적인 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가 평생을 존경하고 의지해왔던 친형제 이상의 존재, 둘째 형 관우가 오나라의 비겁한 기습으로 인해 맥성에서 허망하게 목숨을 잃었다는 비보였습니다. 관우의 죽음은 단순히 한 명의 장수가 전사한 사건이 아니라 장비의 정신세계를 지탱하던 가장 거대한 보덕적 지주이자 삶의 목적 자체가 뿌리째 뽑혀나간 것과 같았습니다. 평소에도 감정의 기복이 심했던 장비였지만 형의 전사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 그는 우리가 알던 위험 있는 장군이 아니라 슬픔에 완전히 미쳐버린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밤마다 목이 터지도록 통곡하며 관우의 이름을 불렀고, 그 가슴을 찢는 고통을 잠시라도 잊어보기 위해 독한 술을 물처럼 들이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술은 그의 슬픔을 달래주기는커녕 내면 깊숙이 숨어있던 잔혹한 광기와 파괴적인 본능을 깨우는 아주 위험한 기폭제가 되고 말았습니다. 술잔이 비워질수록 그의 이성은 마비되었고, 그 빈자리는 오직 피비린내 나는 복수심과 세상을 향한 증오로 가득 찼습니다. 장비는 술에 취하면 앞뒤를 가리지 않고 주변의 병사들에게 화풀이 하기 시작했는데, 그 정도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가혹하고 집요해졌습니다. 그는 형을 지키지 못한 세상에 대한 분노를 아무런 죄도 없는 애먼 부하들에게 쏟아냈고, 군영은 매일같이 병사들의 처절한 비명과 장비의 짐승 같은 고함으로 가득 찬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리더의 슬픔이 조직 전체를 죽여가는 독이 된 것입니다. 심리학적으로 볼 때 장비는 극심한 상실감을 타인에 대한 극단적인 공격성으로 표출하는 전형적인 방어 기제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고통만큼 부하들도 똑같이 고통받아야 한다고 믿는 듯 보였으며, 이러한 이기적인 감정 배설은 수십 년간 쌓아온 동료애를 단칼에 베어버렸습니다. 부하들은 이제 장비를 존경하는 사령관이 아니라 언제 자신을 물어뜯을지 모르는 미친 짐승으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장비의 눈을 마주치는 것조차 공포스러워하며 숨죽여 지냈지만, 장비는 그럴수록 더 날카롭게 채찍을 휘두르며 그들의 공포를 즐겼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형의 복수를 위해 목숨을 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몰아세웠고, 정작 자신은 술잔 속에 빠져 이성을 잃어가는 모순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리더가 명분 없는 폭력을 휘두를 때 부하들의 마음속에서는 충성심 대신 차가운 사리가 싹트기 시작합니다. 장비의 이런 폭주는 단순히 개인의 타락이 아니라 오랫동안 위태롭게 유지되어 온 리더십의 균열이 완전히 붕괴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형의 복수라는 성스러운 명분을 내세웠지만 정작 복수를 실행해야 할 병사들의 인격과 영혼을 가장 먼저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장비가 맞이하게 될 허망하고 비참한 최후의 서글픈 시작이었으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누군가를 잃은 슬픔이 타인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장비는 그 인간적인 선을 너무나 멀리 넘어버렸고, 그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이제 장비의 주변에는 충직한 부하가 아니라 언제라도 주인의 목을 물 준비가 된 굶주린 늑대들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군영의 공기는 차갑게 식어갔고, 비극의 시계는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장비는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도 갑자기 일어나 부하들을 불러내어 매질하는 기행을 일삼으며 군대의 사기를 바닥으로 떨어뜨렸습니다. 병사들은 이제 잠자리에 드는 것조차 두려워하게 되었고, 장비가 다스리는 낭중은 승리를 꿈꾸는 군영이 아니라 죽음을 기다리는 수용소 같은 분위기로 변했습니다. 장비는 자신이 휘두르는 채찍이 형 관우의 원수를 갚아줄 것이라 착각했으나, 실제로는 자신의 등 뒤에 칼을 꽂을 적들을 스스로 키우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장비의 관기는 결국 도저히 실행 불가능한 명령이라는 최악의 형태로 폭발하며 부하들의 생존 본능을 극단으로 자극하게 됩니다. 그는 유비의 출병 명령이 떨어지자 부하 장수인 범강과 장달을 자신의 막사로 불러놓고 상상을 초월하는 말도 안 되는 지시를 내리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비극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장비는 관우의 복수를 상징하는 흰색 갑옷과 흰색 깃발을 단 사흘이 나는 시간 안에 수만 명의 전군이 갖추도록 하라고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당시의 물자와 제작 기술을 고려하면 이것은 하늘의 별을 따오라는 것과 다른 바 없는 불가능한 요구였고, 병사들에게는 사실상 죽으라는 선고나 다름없는 무책임하고 잔인한 처사였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당황하여 바닥에 무릎을 꿇고 식은땀을 흘리며 기한을 조금만 늦춰달라고 간곡하게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이성을 잃은 장비의 귀에는 부하들의 절박하고 합리적인 호소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자신의 명령에 토를 단다며 노발대발했고, 그들을 반역자로 몰아세우며 거칠게 발로 차고 매질을 가했습니다. 장비는 리더로서의 최소한의 합리적인 판단력을 완전히 상실한 채 오직 자신의 슬픔과 분노를 증명하기 위한 소모품으로 부하들을 쥐어짜려 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겪는 현실적인 고충과 물리적인 한계를 무능함이나 불충으로 치부해버렸고, 힘의 역학관계에서 오는 압도적인 공포를 이용해 불가능을 강요하는 전형적인 폭군의 길을 걸었습니다. 범강과 장달에게 주어진 사흘이라는 시간은 희망의 시간이 아니라 목줄이 서서히 조여오는 사형 집행관의 발소리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리더의 무리한 욕심 때문에 자신들의 목숨뿐만 아니라 수많은 병사의 안위가 위태로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때부터 부하들의 가슴속에서는 존경심이 완전히 증발하고, 그 자리에 차가운 사리와 생존을 위한 처절한 계산이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리더가 현장의 상황을 철저히 무시하고 불가능한 목표를 강요할 때 조직원들은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될까요? 장비는 부하들이 겁을 먹고 어떻게든 기적을 만들어낼 것이라 믿었겠지만, 부하들은 이제 장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장비라는 거대한 장애물에서 벗어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곧 살기 위한 처절한 반격의 시작이었습니다. 장비는 자신의 명령이 얼마나 비현실적인지 아려고도 하지 않았고, 오직 자신의 권위 앞에 무릎 꿇고 떠는 부하들의 비참한 모습에만 집착했습니다. 그는 부하들의 침묵을 순종으로 착각했지만 그것은 폭발하기 직전에 화약고가 내뿜는 불길한 고요였습니다. 장비가 스스로 판 무덤의 깊이는 이제 걷잡을 수 없이 깊어지고 있었고, 그 끝에는 날카로운 칼날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사흘 안에 흰 갑옷을 만들지 못하면 너희를 처벌하겠다는 장비의 말은 단순한 위협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수차례 사소한 잘못을 이유로 부하들을 처벌했던 전력이 있었기에 범강과 장달에게 그 협박은 실존적인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리더가 주는 공포가 신뢰를 넘어 생존을 직접적으로 위협할 때 부하는 적국인 오나라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적이 됩니다. 장비는 이 명령이 자신의 위엄을 세우고 형의 원수를 갚는 길이라 굳게 믿었겠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명주를 스스로 끊는 결정적인 자충수였습니다. 그는 형의 복수를 위해 군대를 정비하려 했으나 결과적으로는 군대를 내부에서부터 처참하게 붕괴시키고 있었습니다. 영웅의 눈이 광기에 멀어 어두워지자 자신의 발밑에 놓인 지옥문이 열리는 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군영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서로의 눈빛에서 같은 결론을 읽어냈습니다. 앉아서 장비의 칼에 죽기를 기다리느니 차라리 먼저 선수를 쳐서 살아남자는 그들의 결단은 장비가 자초한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천하를 호령하던 만인적 장비의 생명줄은 이제 그가 가장 무시했던 두 명의 부하 손끝에 허무하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결국 약속한 사흘의 기한이 다가오자 장비는 범강과 장달을 다시 불러들여 진행 상황을 보고하라고 으름장을 놓았습니다. 당연히 불가능한 명령이었기에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았고, 범강과 장달은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장비는 이들을 기둥에 묶어놓고 혹독한 매질을 가했습니다. 장비는 매질을 하면서 입에 담지도 못할 모욕적인 욕설을 퍼부었고, 내일 아침까지 흰 갑옷을 준비하지 못하면 반드시 너희를 처벌하겠다고 선고했습니다. 이미 만신창이가 된 부하들에게 장비는 인간으로서의 마지막 자비조차 베풀지 않았으며, 그들을 인격체가 아닌 짐승보다 못한 존재로 대하며 철저히 짓밟고 유린했습니다. 매를 맞고 군막으로 돌아온 범강과 장달은 온몸이 만신창이가 된 채 서로를 바라보며 깊은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더 이상 황제나 장군에 대한 충성심이나 경외심 따위는 한 톨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를 죽이려 드는 저 미친 괴물을 오늘 밤 먼저 처단해야만 내가 살 수 있다는 처절하고도 명확한 사례만이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두 부하의 배신이 아니라 장비가 평생 쌓아온 폭력과 멸시의 역사가 임계점을 넘어 대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장비는 자신이 가진 압도적인 무력과 권위가 부하들을 영원히 억누를 수 있을 것이라 자만했지만, 인간의 생존 본능은 그 어떤 공포보다 강하다는 사실을 끝내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는 스스로 자신의 가장 위험한 적을 창조해낸 셈입니다.
장비는 부하들을 처참하게 채찍질한 뒤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듯이 다시 자신의 막사에서 술잔을 기울이며 인사불성이 되도록 독주를 마셨습니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을 해칠 것이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하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강하고 위대한데 감히 누가 나를 건드리겠느냐는 오만함이 그를 완벽한 무방비 상태의 함정으로 몰아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무서운 적은 멀리 있는 외적이 아니라 내가 가장 함부로 대하고 멸시했던 내 곁의 사람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셔야 합니다. 범강과 장달은 이제 장비의 부하가 아니라 장비의 숨통을 끊기 위해 어둠 속에서 칼을 가는 암살자가 되었습니다. 장비가 내뱉은 그 모든 모욕적인 말들은 그들의 칼날을 더욱 날카롭고 잔인하게 갈아주는 숫돌이 되었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장비는 술 기운에 취해 깊은 잠에 빠져들었고 그의 천둥 같은 거친 코골이 소리만이 적막한 군영의 밤 공기를 울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등 뒤에서 소리 없이 다가오는 죽음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평생 수만 명의 적군을 상대하며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치명적인 허점이 술과 오만함으로 인해 완전히 노출되고 말았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각자의 품속에 날카로운 단검을 숨긴 채 장비의 침소로 천천히 그리고 소리 없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들의 심장은 터질듯이 뛰었지만 장비에게 당한 수치심과 매질의 고통이 그들을 죽음의 공포보다 더 강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했습니다. 리더의 가혹함이 평범한 부하들을 세상에서 가장 잔인한 살인마로 변모시킨 비극적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장비의 침소문을 여는 순간 지독한 술 냄새가 진동했고 늙은 호랑이는 아무런 방어구도 없이 무방비하게 누워 죽음의 문턱을 제 발로 넘나들고 있었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잠든 장비의 얼굴을 내려다보며 자신들이 받았던 수모와 동료들의 희생을 떠올렸습니다. 이제 힘의 역학관계는 완전히 역전되었고 천하무적 장비의 목숨은 일개 병졸들의 손끝에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권력은 부하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질 때 비로소 안전해지는 법인데 장비는 그 단순하고 고귀한 진리를 죽음의 직전에 가서야 가장 뼈아픈 대가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어둠 속의 그림자는 이제 장비의 무방비한 목을 향해 무겁고 차갑게 내려앉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영웅의 위대했던 연대기는 이렇게 비참하고 더러운 최후를 향해 달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장비의 폭주를 보며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나를 지켜주는 것은 나의 칼이 아니라 내가 진심으로 대했던 내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이제 장비의 그 거대한 몸집이 차가운 시체로 변하는 마지막 순간과 그가 남긴 뼈아픈 역사의 교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의 수레바퀴는 돌이킬 수 없는 마지막 순간을 향해 굴러갑니다. 장비의 군영을 뒤덮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천하무적이라 칭송받던 영웅의 마지막 숨소리가 가늘게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장비는 자신이 그토록 무시하고 짓밟았던 평범한 부하들의 손에 자신의 운명이 완전히 맡겨져 있다는 사실을 꿈에도 모른 채 지독한 술기운에 취해 깊은 잠의 늪으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유비는 평생 장비에게 입버릇처럼 경고했습니다. 너는 부하들에게 가혹하게 매질을 하고도 그들을 곁에 두니 그것은 반드시 너에게 화가 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는 말이었지요. 하지만 장비는 그 뼈아픈 충고를 단 한 번도 가슴에 새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휘두르는 힘이 공포라는 이름의 철창이 되어 부하들을 영원히 가두어둘 수 있을 것이라 믿는 치명적인 착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장비의 막사 안에는 지독한 술 냄새와 함께 영웅의 거친 코골이 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그는 평소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잔다는 소문이 돌 만큼 경계심이 강한 인물이었지만 이날만큼은 달랐습니다. 관우를 잃은 슬픔을 잊기 위해 마신 엄청난 양의 독주는 그의 감각을 마비시켰고 평생 전장에서 단 한 번도 보이지 않았던 빈틈을 적이 아닌 부하들에게 노출시키고 말았습니다. 범강과 장달 두 명의 부하가 어둠 속을 헤치며 장비의 침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장비에게 맞았던 채찍 자국보다 더 서슬퍼런 칼날이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장비의 코골이 소리에 맞춰 한 걸음씩 다가갔고 심장이 입 밖으로 튀어나올 것 같은 극도의 공포와 긴장감 속에서도 자신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던 장비의 잔인함을 떠올리며 사리를 다졌습니다. 힘의 우열관계가 완전히 뒤집히는 이 소름 돋는 순간은 우리에게 리더십의 본질을 다시 생각하게 합니다. 절대적인 권력자가 스스로 방어막을 해제하는 순간 그가 가졌던 압도적인 무력은 아무런 소용이 없게 됩니다. 장비는 자신의 칼인 장팔 3호를 침상머리에 두고 있었지만
정작 그 칼을 들어 자신을 지킬 의지는 이미 술떡 속에 잠겨버린 상태였습니다. 범관과 장달은 잠든 장비의 얼굴을 보며 마지막으로 주저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장비가 내뱉었던 내일 아침까지 해오지 못하면 내 놈들을 군벌로 다스리겠다는 서슬퍼런 선고가 그들의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리더가 부하를 생존의 벼랑 끝으로 몰아세울 때 부하들은 더 이상 명령에 따르는 도구가 아니라 리더의 생명을 노리는 사냥꾼으로 변하게 된다는 사실을 장비는 몰랐습니다. 여러분은 진정한 강함이 어디에서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상대를 압도하는 근육이나 무기가 아니라 상대가 나의 등 뒤를 안심하고 지켜주게 만드는 신뢰에서 나옵니다. 장비는 수만 명의 적을 상대로는 승리했지만 단 2명의 부하로부터 신뢰를 얻는 데는 처참하게 실패했습니다. 영웅의 거친 숨소리는 이제 곧 멈춰야 할 운명의 시계추처럼 위태롭게 울리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번뜩이는 칼날이 천천히 내려앉았습니다. 평생을 전쟁터에서 보낸 노련한 장수의 육체도 술에 취해 잠든 상태에서는 일개병졸의 칼날을 막아낼 재간이 없었습니다. 장비는 자신의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이 마지막 전투에서 무기 한 번 휘둘러 보지 못한 채 자신이 그토록 멸시했던 자들의 칼날 앞에 생명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이 비극적인 장면은 단순히 삼국지의 한 페이지가 아니라 인간관계의 가장 밑바닥에 흐르는 무서운 인과응보를 보여줍니다. 내가 타인에게 준 고통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든 나에게 돌아온다는 진리, 그리고 강자가 약자를 대하는 태도가 곧 자신의 무덤을 결정한다는 사실을 장비는 온몸으로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거대한 호랑이의 포효는 영원히 정적 속으로 사라질 준비를 마쳤습니다. 범강과 장달의 눈에는 눈물과 사리가 뒤섞여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가족과 동료들을 위해서라도 이 괴물이 없어져야 한다고 서로를 다독였습니다. 리더의 가혹함이 평범한 인간들을 타락시킨 역사의 아이러니가 막사 안에서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장비의 마지막 술자리는 그렇게 참극의 현장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천하무적으로 불리며 조조의 100만 대군을 호통으로 물리쳤던 영웅은 비명 한마디 지르지 못한 채 침상 위에서 가장 허망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범강과 장달은 떨리는 손으로 장비의 수급을 거두어 담았습니다. 천하를 떨게 했던 그 위험 넘치는 머리가 이제는 적국으로 도망치기 위한 초라한 전리품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오나라로 도망쳤습니다. 소식을 전해들은 유비는 장비가 죽었구나 라며 통곡했습니다. 유비는 장비의 죽음을 듣기도 전에 이미 그의 성격이 화를 부를 것을 예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허망하고도 비참한 영웅의 최후였습니다. 여러분, 장비의 죽음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갖추고 천하를 얻을 만큼의 공을 세웠다 하더라도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고 주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면 그 모든 성공은 한낱 물거품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장비는 적군에게는 위대한 장군이었을지 모르나 부하들에게는 그저 잔인한 폭군이자 꼰대일 뿐이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고 사회적 지위가 높아질수록 우리는 장비의 비극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나보다 약한 위치에 있는 사람, 나의 명령을 받는 사람들을 짐승처럼 대하거나 그들의 인격을 무시할 때 우리가 공들여 쌓아온 권위의 성벽은 안에서부터 무너져 내립니다. 리더의 품격은 채찍 끝이 아니라 부하의 눈물을 닦아주는 손끝에서 완성되는 법입니다. 장비는 분노 조절에 실패했고 그 분노를 가장 만만한 부하들에게 배설했습니다. 그것이 자신의 생명을 지켜주던 마지막 방어선마저 스스로 끊어버리는 행위임을 그는 죽는 순간까지도 깨닫지 못했습니다.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시니어 여러분, 우리는 손에 쥔 힘이 강할수록 그 힘을 다스리는 지혜를 먼저 배워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자신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 평소에는 숨겨져 있다가 위기의 순간이나 권력을 가졌을 때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장비는 최고의 권력을 가졌을 때 자신의 가장 추악한 본성을 드러냈고 그것이 결국 비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이 천하의 성을 빼앗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어렵고 귀중한 일임을 장비의 피로써 내려간 역사를 통해 배워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가 장비의 허망한 죽음을 다루는 이유는 단순히 그를 비난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 내면에도 장비와 같은 오만함과 분노가 숨어있지 않은지, 혹은 내 주변 사람들을 소모품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하기 위해서입니다. 권력은 자식과도 나누지 않는다는 비정한 논리가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의 존중이 진정한 권력의 원천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장비의 목은 적국인 오나라로 넘겨졌지만 그의 오명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강렬한 경고를 던지고 있습니다. 덕으로 사람을 다스리지 않으면 결국 그 칼날은 너를 향할 것이다. 라는 역사의 준엄한 심판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장비의 마지막 뒷모습을 보며 어떤 인생의 문장을 가슴에 새기셨습니까? 부디 그 깨달음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고 안전하게 지켜주길 바랍니다. 이제 역사열전이 준비한 장비의 비극적인 대소사시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위대한 영웅의 몰락이 주는 이 뼈아픈 교훈이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께 큰 울림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가장 강한 자는 남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자신을 이기는 자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되새기며 여러분의 삶에도 평화와 존중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긴 시간 동안 몰입해주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깊이 있는 역사적 통찰을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흥미롭고 가슴 뛰는 인간 군상의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역사 속에서 오늘을 사는 지혜를 찾는 여행, 역사열전은 계속됩니다.